안녕하세요. 세계의 흐름을 한국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과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가 왜 중국에게 동시에 부담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국제 뉴스를 보면 사건 하나하나도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데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터진 이란의 대규모 시위가 대표적인 예죠. 이 두 사건은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지역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중남미, 다른 하나는 중동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이걸 중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하나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한국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먼저 베네수엘라부터 살펴보죠. 이번에 미국은 비교적 노골적인 방식으로 정권 교체에 개입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베네수엘라 내부 정치 문제라기보다는 중남미 전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 분명히 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그동안 중국에게 상당히 상징적인 나라였습니다. 단순한 원유 공급구를 넘어서 중국 자금이 가장 많이 투입된 중남미 국가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이 제공한 대규모 대출이 원유로 상환되는 구조였다는 점은 이 나라가 중국의 에너지 전략과 얼마나 깊이 연결돼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거래 손실이 아니라 금융, 에너지, 외교적 체면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와중에 거의 동시에 이란 정세까지 불안정해졌다는 점이 중국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게는 베네수엘라보다 이란이 훨씬 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수치만 봐도 바로 드러납니다. 이란은 중국 원유 수입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베네수엘라는 약 4% 수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란은 서방 제재로 인해 중국에 할인된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해왔고 결제 방식도 달러가 아닌 위안화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란은 중국에게 에너지 공급처이자 탈달러 전략의 핵심 축이었던 셈입니다. 만약 이란 정권이 장기적으로 불안정해지거나 외교 노선을 크게 전환하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원유를 다른 곳에서 사오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기 계약, 인프라 투자, 금융 구조까지 포함된 전략 하나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금 더 넓게 보면 지금 상황은 단순히 중국에게 운이 나쁜 시기가 찾아온 것이라기보다는 지난 20여 년간 중국이 유지해온 외교 전략의 구조적인 부담이 드러나는 장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